동부산권을 거치는 첫 KTX 노선인 KTX 이음 열차의 정차역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각 지자체의 정차역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량리와 부전역을 잇는 KTX 이음은 올해 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부산권에 있는 첫 KTX 노선인 만큼 각 지자체의 정차역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부터 현재 안동역까지 운행하는데 오는 11월 정차역 선정을 앞두고 3개구가 3파전을 벌입니다. 해운대구는 부산 대표 관광지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해운대 수욕장과 동백섬 등 관광자원으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거주인구가 많아 수요도 높다는 겁니다. 해운대구 주민 300여 명은 신해운대역 정차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도 열었습니다. 해운대가 부산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이고 주거인구도 가장 많고 관광객 유동인구도 가장 많기 때문에 해운대가 꼭 정차역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장구는 스포츠와 의료관광 메카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야구박물관과 중입자 치료센터가 오는 2026년 문을 열어 연계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양산 울산권역과도 가까워 기장역 이용객 수가 신해운대역보다 많고 태화강역과 부전역 중간 지점에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고 대한민국 유일한 야구박물관과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기장군 정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래구는 동래읍성과 복천동 고분군 등 역사 관광 자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앞세웁니다. 부산 중앙부에 위치해 부산 전역으로 쉽게 이동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가 10km 안에 다 접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고 문화나 모든 것이 봤을 때는 최고의 요충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KTX 이음 정차역 선정 결과에 따라 지역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달가량 남은 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중고등학교 입시로 유명한 부산의 한 무용학원 원장이 알고 보니 무자격자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의 학원은 스스로 폐업 신고까지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지금껏 불법 영업을 계속해오다 들통이 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무용학원입니다. 입시 무용 수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인기 학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학원, 지난해 무자격 원장의 교습 행위가 드러난 뒤 폐업 신고를 해 지금은 학원 등록도 돼 있지 않습니다. 강사 등록 안 하고 이거 하니까 강사 자격이 안 됐던 거죠. 일반적으로 입시 수업을 하는 학원의 강사는 전문대 졸업 이상 학벌을 가져야 하는데 서울소재대학교를 졸업하고 국가대표 선수를 코치했다던 원장 A씨는 자격 미달로 강사 등록조차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 무용학원은 폐업 이후에도 불법 교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자격 원장으로 논란이 됐던 A씨도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반 하시는 거예요? A씨가 한 해 입시생 한 명에게 받는 돈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총 4년을 했는데 9,300만 원 정도 계좌이체를 했더라고요. 학생한테 한 게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고. 게다가 학원 내 가혹행위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씨 주도로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자신은 차별을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현재 이 학원은 교습소로도 체육시설로도 등록하지 않은 채 입시 교육을 이어가는 상황. 결국 부산교육청은 불법 교습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학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부산의 도시 디자인을 확 바꾸기 위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가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손잡고 버스 정류장 같은 생활 디자인부터 도시 이미지까지 전체를 바꿀 계획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명씩 앉게 된 독립 좌석에 조명도 한층 더 밝아진 버스 정류장. 지역 작가들의 미술 작품으로 꾸며진 정류장도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올 들어 부산에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도심 공공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부산이 이번에는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와 손잡았습니다. 신용카드부터 물병, 가구에 대형 건축물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디자인의 대가 카림 라시드. 이번에 부산역이나 광안리 등 공공장소에 버스 정류장부터 가로등, 벤치 등 생활 속 디자인을 바꿔갈 예정입니다. My agenda was to try to design beautiful, smart, intelligent, experiential spaces, things, objects, buildings, whatever, that could reach a majority. And I'm still a great believer in this. 작은 공공시설물, 생활 속 공간으로 시작해 부산 전체 디자인을 바꾸려는 시도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점으로서 또는 선으로서 그런 매력을 주는 공간들을 만들면 그 강렬한 체험이 부산에 대한 전체적인 매력을 끌어올리고 또 방문하고 싶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축적해 나갈 때 어느 순간에는 우리 도시 전체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봇대나 차량 차단봉, 안내판, 시도등 같은 도심의 공공시설물을 치우는 도시 비우기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보기 좋은 외형에만 얽매이지 않고 시민 편의와 실용성까지 함께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So for me, design, again, that's not physical. It's not about just being creative. It's about thinking about how we live today and how we experience things today. 작품이 적용될 현장 확인을 위해 부산을 찾은 카림 라시드의 디자인이 앞으로 7개 공공 디자인으로 시작되는 부산 변신 물결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기대됩니다. KNN 표승입니다.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소식에 국내 기준금리도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출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매수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무리한 대출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견본주택. 올 하반기 몇 안 되는 분양 물량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역세권, 학교 인접 등에다 광안대교 조망이라는 점에서 분양 관계자들은 높은 분양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인기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광안동에서 오랜만에 공급하는 상품이기에 조기 분양 완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하이엔드 브랜드를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 도입해 관심을 모았는데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370만 원. 실수요자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스럽게도 해놨고 지금 요새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일부러 좀 비싸게 좋은 제품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내 집 마련 시기를 결정할 큰 요인은 대출 금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큰 폭으로 내린 것은 한국 기준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부동산의 수요자들도 그에 상응해서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정부가 이달부터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시행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9월 달에 스트레스 DSR이 이제 적용되면서부터 대출의 제약을 받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같고요.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른바 영끌은 금리 변동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오늘 부산과 경남, 전남 세 개의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해안권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세 단체장은 남해안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마다 다채로운 역사, 문화 자원을 품고 있는 남해안. 하지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족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그동안 발전은 미흡했습니다. 남해안권 해양 관광벨트 조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과 경남, 전남 3개 시도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해안권 3명의 광역단체장은 남해안시대,
해양 관광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급한 과제로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 종합개발청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입니다. 관광산업의 핵심은 남해안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훌륭한 남해안을 아직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었다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남해안 특별법을 제출한 수도권 1극 체제를 남해안권 발전을 통해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의 하나가 우리 부산광역시 경남 전남이 협력해서 남해안 경제권, 남해안 광역 경제권, 그다음에 관광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남해안권을 방문하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도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 인프라. 제가 목포 오는데 과거 한 10년 전에는 한 5시간, 6시간 걸렸는데 오늘 3시간 반 정도 남짓하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철도로 KTX로 저희가 1시간 반 정도로 이걸 당긴다면 아마 경제 통합이 엄청나게 빨라질 것입니다.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과 KBC 광주 방송은 경남과 부산, 전남 3개 시도를 오가며 남해안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한 포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KNN 박명선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경남 산청군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 방면 산청휴게소 부근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8명이 다쳤으며 추돌 직후 사고 차량에 불이 붙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남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부부가 물에 빠졌습니다. 부부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0대 남편은 의식이 없고 부인은 경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산 사하구 북형제도 인근 해상에 9.77톤 낚시배에서 어선 사무장이 낚시 승객이 잡은 어획물을 확인하다 몸 길이 90cm 청상아리로 추정되는 상어에 물렸습니다. 발등과 손가락을 물린 사무장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진주대첩 역사공원이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592년 10월 벌어졌던 진주대첩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사업에 착수한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유적 발굴 등으로 2022년에 착공됐으며 모두 947억 원을 들여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공원 지원 시설인 진주성 호곡마루의 흉물 논란으로 일부 시민들의 철거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사회 공헌과 기부 발전의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제16회 부산시 사회공헌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나눔 부분에는 서진민 씨, 섬김 부분에는 엄공동 적십자 봉사회, 베품 부분에는 주식회사 선보공업이 으뜸장으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버금장에는 나눔, 섬김, 베품 부분에서 이정화 씨, 최일생 씨, 주식회사 DRB 동일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교권 추락과 학교 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교육 공동체 회복 방안을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찾는 대토론회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교육청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개막 토론을 시작으로 부산 전역을 돌며 10번의 토론을 이어간 뒤 오늘 종합 토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도 낮에는 여전히 더웠는데요. 내일도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반면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은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양은 두 곳 모두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부산과 남해안은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강원 영동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9도, 거제 28도, 밀양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김해, 양산 모두 2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후에는 앞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해상으로는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